반갑습니다. 마케터 문프로 문수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번개 특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많은 번개 특강으로 오픈을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노력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무료 특강일지라도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시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항상 신경 써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무료 특강을 듣기 전과 후가 비포 애프터가 명확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블로그로 세일즈가 안 되고 있는 당신을 위하여. 어, 굉장히 또 명저죠. 이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쓰신 어떻게 원하는 것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핵심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핵심 요약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블로그 세일즈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노하우를 여러 가지 좀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이걸 알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클 거예요. 똑같이 댓글 문의가 와도 그거를 결제까지 유도하는 사람과 댓글 문의까지 왔는데 그거를 놓쳐버린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른다면 글 1000개를 써도 아무 성과 없다. 여러분, 글 많이 쓴다고 성과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의미 없는 노력 금지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분명히 이제 성과가 잘 나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 그런 공통점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좀 집중하다가 그 900명 단톡방 신경을 못 쓸 수 있어요. 그 줌 링크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올려주시면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참석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본은 이제 우리 900명 톡방의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조건 없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책 강독할 거고 블로그 세일즈 테크닉, 댓글 세일즈 방법, 세일즈 퍼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컨텐츠 생산 방식, 그리고 카피라이팅, 제목과 썸네일의 조화 이것을 가지고 블로그 글을 100개 써도 돈을 못 버는 사람과 글을 10개를 썼을 때도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드릴 이 책 핵심 포인트 이거는요. 원래는 제가 한 달에 3만 원씩 제가 유료로 30명 정도 한 달에 평균 한 30명 정도 이렇게 유료로 독서 모임을 진행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솔직히 3만 원은 곱하기 30명 하면 90만 원이잖아요. 저는 그 90만 원을 포기하고 정말로 이 수많은 경쟁도 치열하고 비슷한 강사들도 많은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나는 독보적인 핑크 펭귄이 되겠다. 그 도구로서 나는 이런 굉장히 유료 가치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정말 순수한 진짜 트루 기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료 특강으로 하고 있지만 서두에도 조금 언급한 부분인데 녹화 전에 언급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진짜 무료 특강 아니에요. 왜죠? 제가 왜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무엇과 무엇을 쓰고 있다? 시간과 관심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있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죠? 그리고 관심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저는 그 값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다음에 저에게 또 찾아와 주시거나 나중에 제가 뭔가 유료 클래스를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유료로도 들어볼 만하겠다라는 신뢰를 주시거나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서 무료 특강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1시간, 2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 거를 떠드는 거를 듣는데 솔직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에이 시간 낭비했네. 그죠? 에이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잘 걸. 그런 느낌이 드는 무료 특강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쵸? 경험해 본 적 있다 채팅창에 1번. 아니다 나는 들을 때마다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고 무료 특강이면 공짜면 다 좋았다 2번. 솔직히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은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비용. 그리고 또 요즘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라는 여러분들의 비용을 사실 지불하고 있던 거였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소비자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을 생산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실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품이나 서비스, 블로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그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다가오게끔 하려면 그 시간과 관심 값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식을 소비자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생산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을 내가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생산할 때 이 지식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접목시킬까? 생산자적인 관점으로 이 지식을 소비하시라는 거예요. 프로듀스 생산하다죠. 컨슈머 소비하다죠. 요즘은 프로슈머라는 말이 있어요.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거거든요. 프로슈머. 여러분들 지금 지식을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이 지식을 소비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오늘은 벌써 12번째 무료 특강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관심을 저에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웹 3.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제가 지난 무료 특강 때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콘텐츠 생산 능력. 기억나세요?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로 이제 끌어당기는 능력. 어려운 말로는 트래픽 발생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르시고요.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들을 공유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지만 과연 사람들의 찐 관심을 나에게로 갖고 오고 있었는지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과 관심 값을 해야죠. 그쵸? 블로그 포스트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쵸? 보라고 쓰는 거면은 그 사람에게 시간과 관심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컨텐츠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기브 먼저 주셔야 돼요. 무엇을? 실질적 도움과 선한 영향력입니다.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뭉툭한 도움 말고요. 실질적 도움이에요. 제가 무료 특강 때 지금 하고 있듯이 이 글을 읽기 전과 후에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도움 말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고객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컨텐츠 과포화 시대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블로그 들어가시면 솔직히 몇 분 동안 보세요? 1분 이상 보세요? 잘 안 보죠. 남들 블로그 봤을 때 3분 이상 보시는 분, 3분 이상 보시나요? 안 보죠. 솔직히 남들 블로그 글 3분 이상 안 보죠. 똑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글을 3분 이상 안 보겠죠. 여러분 통계 들어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고요. 보통 3분 이상 잘 안 읽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3분이란 1분에서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딱 한 가지의 실질적 도움, 한 가지의 선한 영향력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단 하나의 뾰족한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한 거예요. 단 하나하나의 뾰족한 메시지도
그 독자의 뇌리 속에 꽂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컨텐츠 하나당 포인트 하나부터 제대로 전달하세요. 컨텐츠 하나당 포인트 하나. 막 3개, 4개 전달하고 싶죠? 그래도 하나로 하나씩 쪼개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하시면요. 자, 지금부터 테크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질적 도움을, 그래도 나름 실질적 도움을 여러분들이 갖고 왔다 칠게요.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 마지막에 반드시 요약을 해주세요. 요약.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글을 엄청난 관심과 존경심과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소비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굳이 전달하고 싶다면 반드시 요약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요약만 기억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마지막에 요약을 해주시라.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쓰실 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은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블로그에다가 이 집은 2019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은 지 만 3년이 안 된 깨끗한 집입니다. 평수도 몇몇몇 제곱미터로서 제곱미터로 핵가족 2인이 살기에는 충분한 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본문에 쓰셨더라고요. 플레인한 글씨로. 이거를 다 읽을까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어떤 것만 읽을까요? 이미지만 봐요. 이미지만 봐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 이런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이 안에서 강조하는 것들만 볼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글쓰기 방법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실 때요. 사람들은 이런 속도로 슥슥슥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글을 하나하나 안 읽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길게 쓰면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그쵸? 그러면 자, 이 본문에서 포인트만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줄글을 쓰신다면 그 안에서 키워드만 반드시 강조를 해주세요. 강조. 어떻게? 굵게, 색깔 넣기. 글씨 크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글씨 크기까지 만약에 보세요. 요거 글씨 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버렸다 치면 글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글씨 크기 강조는요. 인용구에다가만 해주는 거예요. 인용구에만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19로 해주시고 자 굵게랑 색깔 넣기 굵게랑 색깔 넣기 이제 또는 이제 색깔 넣기 할 때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라고 제가 이제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런데 또는 이제 굵게랑 밑줄만 해도 돼요. 만 3년이 안 된 깨끗한 집입니다. 요 정도. 이 정도면 보기가 싫지가 않죠. 요 정도. 여러분 색깔을 3개 이상 쓰시는 분들은 컨텐츠 생산 능력 초보입니다. 색깔을 3개 이상 쓰시는 분들은 가독성이 좋은 컨텐츠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초보입니다. 최대 3개까지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색깔을 안 넣었지만 굵게랑 밑줄만 넣어줘도 충분히 은은하게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굵게랑 색깔 넣기는 강한 강조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글씨체, 글씨 크기. 자, 발행하실 때 여기 제 마우스 보세요. 여기 발행 옆에 점점점 눌러서 설정을 누르시면요. 기본 글씨 크기, 글씨체 이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20대, 30대 라면은 글씨 크기를 16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40대, 50대, 60대 타겟 고객의 40대 이상이라면요. 글씨 크기를 19는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고 계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고객 친화적인 글쓰기를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안 보여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2030일 때는 16, 40, 50, 60일 때는 기본을 19로. 그렇죠? 자, 그리고 자, 평수도 뭐 핵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자, 이런 글을 쓰실 때도요. 사람들 이 본문 이거 다 안 읽는다 했죠? 다 안 읽어요. 자, 요거를요. 쭉 선택하셔서 쭉 선택하시면 이렇게 뭐 글씨체 이런 거 수정할 수 있는 거 뜨거든요. 자, 요거를 인용구 1번이나 6번. 여러분 인용구 써주실 때 인용구 쓸 때는 글씨 크기 한 개 올리기. 글씨 크기 하나 더 크게 그리고 굵게 색깔 넣기. 자, 보세요. 인용구를 넣었는데 자, 넣었는데 하나 더 크게 굵게 색깔 넣기.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건 읽는다는 거예요. 본문 하나도 안 읽고요. 이미지랑 중간중간에 강조된 키워드랑 인용구만 읽는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플레인한 글씨체로 쓰고 있었다면 사실은 어느 뾰족한 정보도 고객의 머릿속에 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인용구를 스마트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약간 오마카세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내용이 블로그 세일즈 테크닉, 블로그 세일즈 테크닉, 지금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댓글 세일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댓글 세일즈 방법. 제가 전자책에도 적어놓은 방법인데, 전자책 드려도 읽으셨어요? 저는 읽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전자책 드려도 읽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자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가끔. 블로그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월천, 8개월 만에 2천 찍었었죠. 블로그에 다 인증했는데 저 자기소개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한 것 같은데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죄송해요. 자기소개 좀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자기소개는 좀 이따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좀 깨져서 워드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댓글 문의 오셨을 때 있죠. 잠재 고객이 지금 댓글로 뭔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죠? 그럴 때 댓글 세일즈 테크닉을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이렇게 8개 정도 수익 파이프라인을 블로그로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개 정도까지 벌렸다가 그냥 돈 버는 총량은 많은데 너무 제가 힘들어서
지금은 한 서너 개에서 5개 정도로 줄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최근에 2개 시작했고 2개째. 하나 이미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음 주에 2번째 거 오픈하기도 하고 점점 줄여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댓글 세일스. 자, 여러분 보실게요. 댓글 응대도 영업입니다. 댓글 응대도 영업입니다. 자, 하수. 제가 쉽게 말해서 하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분들은 내 전화번호를 그냥 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 달라고 해요. 솔직히 이렇게 하고 있다 1번. 뭔가 가망곡에 문의 왔을 때 내 전화번호 던져준다 1번. 전화번호 넘기시는 분 안 계신가요? 제가 하수라고 표현을 해버려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행할게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던져버리면 주도권이 칼자루가 고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화하기를 여러분들은 오매불만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화를 안 오면 여러분들은 기대만 하고 목 빠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화 안 올 사람은 애초부터 결제를 안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댓글 남겨놓고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진짜 고객이 아니었던 거죠. 애초부터. 자,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댓글에 남기라고 시켜요. 고객님,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미리 문자 드려서 전화 드릴게요. 해서 여러분들의 타이밍으로 주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프로님,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드려야지 저 사람이 편할 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럼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주도권을 질질질질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취업 컨설팅 한 번 전환되면 150만 원이거든요. 이거 150만 원인데 그럴 때 제가 번호를 남겨서 전화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전화 안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진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댓글로 전화번호를 남긴다는 겁니다. 댓글 세일즈도 여러분들이 끌려가느냐, 칼자루를 넘겨주느냐, 내가 계속 갖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실 때요. 군중심리가 있다. 군중심리라는 게 존재한다. 우린 그 군중심리를 이용할 거예요. 무엇을 이용할 거라고요? 군중심리를 이용할 거예요. 블로그 댓글에 달리는 사람들의 후기는요. 다시. 블로그 댓글들은 마치 제품의 후기 같은 역할로서 작용을 해요. 뭐라고요? 댓글들은 제품 구매 후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지식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신 게 있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판매하시는 그 블로그 포스팅 있죠. 거기에다가 댓글 후기 좀 남겨달라고. 댓글 후기 남겨달라고. 그러면 잠재 고객들이 그 댓글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느끼고 실제 고객의 피드백이구나. 진정성과 신뢰감을 느껴서 더욱더 높은 확률로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의 기존에 제품, 서비스, 지식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셀링을 하고자 하는 그 콘텐츠에 댓글 작업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후기 작업을 미리 이제 진짜 댓글 지인들이 없으면 진짜 고객들이 사전에 여러분들의 고객이 없으면 지인들 네이버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서 가짜 후기를 아이디 10개, 20개 빌려서
가짜 후기를 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판매를 만들고 싶다면. 그 후기들을 보고 진짜 고객들이 와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세팅들, 이런 디테일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그래서 블로그로 물건들을 잘 팔고 사람들을 고집을 잘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차이가 있죠. 내가 지금 뭐를 못했었는지 액션 플랜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계신가요? 자, 저도 그래서 그 취업 컨설팅 그런 거 홍보할 때 이렇게 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항상 제가 이제 뭐 숨고라는 재능 판매 플랫폼에도 후기 등록시키고 그리고 제 블로그 댓글에도 후기 등록시키고 제 카톡으로도 후기 보내달라고 해요. 여러 가지 형태의 후기를 받아 놓는 거예요. 후기 하나라도 제가 숨고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고에도 후기 달아주세요라고 요청하고 블로그 댓글에도 달아주세요 요청하고 카톡으로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후기를 저는 3번 쓰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댓글들이 후기 역할을 한다. 댓글들이 후기 역할을 한다. 오늘 책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겠죠? 좀 갑자기 걱정이 되네. 자, 블로그 세일즈 테크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블로그 세일즈 테크닉.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일단 주는 게 첫 번째. 제대로 주셨다면 거기에서 자선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자선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도움을 하나 줬다면 그 포스팅 본문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포스팅의 마지막에는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선 사업하고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본문 쓰셨죠?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쓰셨잖아요. 물론 그 사람 상대방은 1분, 2분, 3분밖에 안 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서두에 배웠던 그런 인용구 활용이나 본문의 글자 같은 거 글자 강조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잠재 고객의 뇌 속에다가 뇌리에 각인을 시켜 놓을 수 있을 거고 좋은 정보를 줬다면 자선 사업하지 말고 세일즈를 하시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블로그 공인중개사 분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하고서 왔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드릴게요. 자, 블로그 대문 이제 디자인을 해놨죠. 어떤 블로그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썸네일. 썸네일 괜찮죠? 자, 썸네일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 네,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제목과 썸네일의 조화, 요거랑 같이 설명드릴게요. 제목과 썸네일의 조화. 자, 제목은 뭐예요? 제주시 애월읍 잔디마장 전원주택 어때요? 라고 했죠. 근데 썸네일에 넣어놓은 메인 타이틀은 뭐예요? 애월읍 고성리 단층 넓은 잔디마당 세컨하우스 강추. 다르죠? 다르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거 좀 고급 기술이거든요. 제목은 검색 유입을 만드는 제목을 쓰는 거고요. 썸네일에는 사람들 후킹하는 카피라이팅이 들어간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썸네일에는. 다시 여기 블로그의 자체 제목에는 검색 유입, 키워드 검색 유입을 잡는 제목. 내가 상위 노출을 만들고 싶은 그 키워드를 제목의 앞에다가 넣어야 돼요. 만약에 제주시 전원주택 이거를 키워드 상위 노출 잡고 싶었다면 제주시 전원주택이라는 단어를 제목의 앞에다가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은 상위 노출용. 그리고 썸네일에 들어가는 제목은 이제 재밌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뾰족하게 팍 짚어주거나 완전한 공감해주거나 그렇게 해서 클릭을 부르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제목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용도를 다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썸네일에 들어간 내용은 좀 감성적이거나 좀 자극적인 제목 검색 유입을 유도하고 싶은 키워드는 이 블로그의 제목에 이렇게 해서 검색 유입과 카피라이팅 클릭을 부르는 글쓰기를 같이 잡는 거예요. 자, 물건지 개요 이렇게 인용구 소제목은 인용구 2번 4번 소제목은 인용구 2번 4번 깔끔하죠? 깔끔하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19 소제목은 24 사이즈 하나 업 해줬죠? 소제목은 사이즈 하나 업 그리고 굵게 색깔 넣기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자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글이 안 했는데 제가 컨설팅에서 바꿔드린 거거든요. 자, 다른 글은 안 본다. 잘 안 본다. 근데 요거는 본다. 이해되셔? 그쵸? 요거는 잘 안 본다. 잘 안 들어온다. 근데 인용구는 본다. 결국은 이미지들이랑 약간 인용구 강조하는 것만 고객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일즈. 더욱 생생한 물건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 좋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 많은 영어 공부 학습법을 원하신다면 더 많은 블로그 꿀팁을 원하신다면 하면서 넥스트 세일즈를 하시라는 거예요. 고객 여러분, 제 글이 도움이 됐나요? 그러면 저의 그 세일즈 퍼널, 판매 깔때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와 주세요 라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주셨으면 세일즈 퍼널에서 다음 단계로 유도하는 거예요. 도움 주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아래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해서 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넣어서 유튜브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바로 통화하기 이런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컨텐츠를 봤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그 내가 원하는 핸드폰 번호가 찍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900명 톡방에 올려놨어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는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가볼게요. 자, 블로그의 B 앞에 모바일이란 뜻의 M 누르면은 스마트폰에서 보듯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바로 통화하기 이거 눌러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내려오셔서 전화하지 마시고 네,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그분의 전화번호가 바로 전화할 수 있게 찍히죠. 경험해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들 전화를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뭐 웹사이트 이제 넣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 글 자체로 계좌 이체까지 시키려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블로그 글 하나로 1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계좌 이체까지 시키려는 건 욕심이다. 전화부터 시키세요, 전화. 전화라든지 방문 유도하는 것부터가 먼저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 글로써 제품을 팔아야겠다를 원하셨죠. 고객의 마음속에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거리가 아직은 있거든요. 일단 전화 유도 또는 방문 유도부터 하셔야 돼요. 고가의 제품을 팔려면 더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고객에게 차근차근 다가오게끔 여러분들이 유도하셔야 되거든요. 뭐 건강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그런 분들 단가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짜리 제품 팔려고 하시는데 글로써 계좌이체 시키려고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전화 유도를 해서 상세하게 상담을 하고 당신에게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90만 원짜리 안 팔더라도 80만 원짜리 팔더라도 전화 응대를 해서 더 상세하게 확률 높은 게임을 하셔야지. 그렇죠. 이런 세일즈 멘트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께는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멘트.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뭐라도 신경 써 드릴게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안내 드릴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세일즈를 하시라는 겁니다. 블로그 초급반은 이미 개강을 해서 네, 궁금하신 분들, 그러니까 초급반 지금 한 번 수업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이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우리 중앙, 중등 맘님들은 제가 더욱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차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좀 더 신경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도. 그죠? 말의 톤 조절을 하셔서. 누구야? 소음 누구야? 소음. 소음 누구야?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퍼널을 아는 사람의 컨텐츠. 제가 지금 요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일즈 퍼널을 아는 사람의 컨텐츠. 잠시만요. 자, 교환을. 따다다다다다.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자, 세일즈 퍼널. 한국말로는 판매 깔때기라고 하거든요. 판매 깔때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된 거를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세일즈 퍼널, 마케팅 퍼널은 뭐 다른 사람마다 이제 4단계로 쪼개는 사람도 있고 7단계로 쪼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바로 판매를 하려는 게 욕심이었다. 사람들이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할 메시지와 구매 직전 단계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되는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인지 단계, 이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 있죠. 처음 접하는 사람,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필요성, 이게 왜 필요한지 그것부터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 자, 예를 들어서 중등 영어 교육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중학교 영어 뭐 과외라고 해볼게요. 영어 교육.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 이제 학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성, 이제 내가 다른 학원보다 더 뛰어나다 이야기하기 전에 필요성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자, 이것보다 카피라이팅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1차원적인 팩트만 전달하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이제 명확하게 꼬집어 주거나 이제 아주 진하게 공감을 해주거나. 자, 지금 중학교 때 뭐랄까요? 중학교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확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당신만 모르는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 이유 5가지. 우리 아이 뭐 좀 많이 자극적으로 하자면 우리 아이 뭐 이렇게 뒤떨어지게 만드는 엄마의 뭐 영어 교육,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클릭을 여러분들이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본문을 2시간, 3시간 들여서 쓴다고 한들 제목과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을 받지 못하면 2시간, 3시간 쓴 글이 꽂아 놓은 보릿자루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양반처럼 제목과 썸네일을 하신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글이 클릭을 못 받는 거였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클릭을 받는 제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수업 때 종종 하는 이야기 있죠. 그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제 포스팅 할 때 이제 타겟 고객이 저기 양육권 소송 중인 사람을 타겟해서 이제 홍보 글을 쓰는 거예요. 변호사 자기 또 영업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카피라이팅을 모르는 사람 1번 양육권 소송 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이거랑 카피라이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 자, 양육권 소송 중인 사람의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뭐다? 내 아이를 더 이상 평생 못 볼까 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에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먼저 5가지, 3가지, 5가지만 뽑아보세요. 내 잠재 고객의 가장 큰 두려움 3가지, 5가지를 꼽아보시고 그거를 지적하세요. 그 제목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양육권 소송 중이세요? 이것 모르시면 내 아이 평생 봅니다. 하면서 썸네일 사진을 이제 뭔가 이제 뭐 영영 이별하는 듯한 뭐 이산가족 이렇게 뭔가 이별하는 그런 뭔가 뭐 울면서 이렇게 아이를 못 보는 듯한 사진 넣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뜨끔 해서 클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선동적이라고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요. 핵심이 뭐냐. 고객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콕 집는 제목을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파소나 법칙,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파소나 법칙이라고 하는데 P, problem, 문제를 이제 명확히 꼬집는 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파소나의 P에 해당하는 제목 짓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성을 이제 심어주고 흥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실제 사례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뭐 우리 아이 평균 70점인 친구가 3개월 만에 90점대로 끌어올린 3가지 뭐 실제 사례, 뭐 3가지 노하우 3가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은 사례에 반응하거든요. 사례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지금 판매까지 해버리려고 하니까 차근차근 고객에게 글을 통해서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판매를 하시려고 하니까 반응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인지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성을 심어줬으면 글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연락처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떤 하단 배너 같은 걸 하나 만드셔서 더 많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블로그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10분 무료 상담해 드릴게요. 블로그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 주시면 제가 관련된 소책자를 또 드릴게요. 소책자까지 같이 드릴게요. 여러분 결국은 아까 부동산 거도 블로그 이웃들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또는 이거 블로그 보고 오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한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업이죠. 결국은 영업이라서 사람들이 전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세일즈를 해도 전화를 안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갑을이 바뀔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고객이 아쉽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선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라고 치면 지금 제주도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지역별 좋은 매물 구하는 20년 경력 공인중개사의 뭐 매물 선택, 매물 구하는 노하우 30가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그죠?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소책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의 화려할 필요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내 가망 고객들이 아쉬워할 만한 미끼를 만드셔야 돼요. 미끼를 만드시고 이 미끼 전화하면 이 미끼도 줄게요. 전화하지 않았을 때 고객이 아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면은 전화를 많이 와요. 전화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들이거나 무언가 이 정도는 줘야 영업하는 걸 알면서도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있죠. 그 노하우들을 가망 고객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지? 가망 고객들이 아쉬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가망 고객들이 필요로 할 만한 것들. 그냥 아무 선물 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공인중개사 이분이 할 수 있는, 제가 물어봤어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러면 맛집 30개 정도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객이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비즈니스적인 가망 고객들, 잠재 고객들이 아쉬워하는, 근데 나에게 이제 도움을 받을 법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도 동서남북 지역별 좋은 매물 구하는 꿀팁 30가지 모험 소책자를 드립니다. 이런 선물이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님 저 뭐 전자책 이런 거 쓸 것도 없고 만들 자신도 없어요. 그냥 저는 그래도 뭔가 지식이 있으니까 전화 주면 제가 30분 1대1 컨설팅 해준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 올 때마다 여러분들 30분씩 여러분들이 차감되는 거잖아요. 30분을 소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돈으로 주는 선물이 제일 나빠요.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는 선물을 여러분들의 이제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선물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전자책이니 소책자니 요즘 전자책 좀 뻔하죠. 그러면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미끼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객, 고객이 아쉬워하는 미끼를 만들어서 갑을을 바꿔라.
시간이 좀 진짜 무료 특강이고 좀 1시간짜리다 보니까 좀 많이 타이트하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소 파편적으로 여러분들께 지식을 드리고 있어요. 무료 특강이다 보니까 자, 저도 여러분들께 그냥 자선 사업만 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4시간 완성으로 11월 3주차 때 속성 코스로 진행할 거거든요. 블로그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 2기. 이미 50분이 넘게 신청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4시간 완성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조금 더 원하면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라. 이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듯이. 말 나온 김에 이거 살짝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스케줄은 19일 토요일이랑 26일 토요일.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 바쁘시고 뭐 이미 듣고 계신 수업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12시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하시면은 금요일까지는 5만 원이에요. 금요일까지는. 금요일 지나면 7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안 하실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할인가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굳이 7만 원 받을 생각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수는 뭐 3주차에서 한 10만 원에 제가 기획을 하던가 뭐 그건 제가 그 다음 기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1기 분들이 엄청 프로페셔널해졌어요. 1기 분들. 1기 분들 딱 4시간 배우시고요. 당연히 녹화본 교환은 제공해드리고 스케줄 이때 괜찮죠, 여러분? 좀 덜 겹치죠, 이런 시간대는. 음, 자, 딱 4시간 코칭 받고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이어트에 좋은 소금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자, 소금, 염분, 다이어터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또 나트륨이죠. 그런 걸 역으로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제가 아까 특강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고 있죠. 부분 강조, 부분 강조. 그죠?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잘 적용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인용구와 이모티콘의 활용이에요. 깔끔하죠. 이런 디테일을 4시간간의 코칭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유익하실 거예요. 네, 줌으로. 당연히 줌으로 하죠.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갈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음, 제 소개를 너무 안 드린 것 같은데 짧게. 저는 이제 마케터 문프로 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초에 책을 정말 한 달에 한 20권에서 30권씩 읽으면서 빠르게 열심히 성장을 했고 블로그로 정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다가 지금은 한 4-5가지로 좀 줄여서 하고 있고 최근 1-2개월 동안 저는 이런 성과를 냈어요. 최근에만 해도 VOD 강의, 유료 강의 전체 1등. 마케터니까 제 제품을 제대로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그 성과를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렸고 제주도 에어비앤비 하나 오픈했고 지금 다음 주에 2호점 오픈 예정이고 아까 전자책 보여드렸고 지식 창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국대학교 나왔어요. 단국대학교 졸업했는데 블로그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질적인 지식을 세상에다가
꾸준하게 공유했거든요. 실질적인 지식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제안들이 와요. 저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제 뭐 이력은 이렇게 지금 오픈카톡방 많은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10기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주 어제 첫 수업을 했고요. 초급반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 연락 주세요. 그러면 녹화본 보시면서 또 조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초급반 지금 3주 사실은 한 달 과정이에요. 3주라고 말하고 한 달이라고 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 이력은 좀 참고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주제로 무료 특강을 해왔어요. 해왔고 네, 오늘은 이제 요 5가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세일즈 테크닉, 댓글 세일즈, 세일즈 퍼널을 아는 사람의 컨텐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좀 다소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저는 실용 독서, read for action, 책을 읽고 딱 3가지 적용점만 찾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3가지 적용점만 최대 3개만 찾으면 그 책은 책값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용점을 도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항상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 3만 원씩 받던 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라는 마인드로 지금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책에서 이제 요약하고 있는 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는요. 정말 아주 10년 넘게 스테디 베스트셀러예요. 아시는 분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협상의 6가지 방법.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라. 감정에 휘둘리면 협상을 망칠 뿐이다. 2번째, 시작. 주어진 시간이 단 5초밖에 없다 해도 반드시 준비를 하고 말하라. 협상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3번째, 시작. 협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를 찾아라. 결정권자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계속 비비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을 점프해서 키맨이 누굽니까? 그죠? 4번째, 시작. 누가 옳은지 따지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라. 사소한 팩트,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목적과 본질이 뭔지를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크게 보고 박스 바깥에서 이 협상 상황을 내가 볼 수 있게 돼서 작은 트러블 가지고 이야기가 지지부진은 카타부터 길지 않게 돼요. 차라리 내가 이건 양보하고 진짜 목적, 본질을 내가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협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책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번째, 시작. 인간적으로 소통하라. 사람과의 관계는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다.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시죠? 때로는 그런 비즈니스보다 사람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준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이거나 어떤 적대 관계일 수 있는 상대방일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 포지션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같은 애기 아빠면 애기 아빠로서의 공통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하시고 같은 연령대라면 요즘 같은 고민거리나 어떤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감대를 형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반이 아닌 합이 또 다른 훨씬 더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귀결될 수 있다. 6번 시작. 상대가 가진 지위와 힘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저도요 얼마 전에 그 웨딩 홀 예약할 때 이제 이거를 활용했어요. 실제로 만났는데 저희 영업해 주시는 담당자가 좀 퍼스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짬밥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분은 영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겠죠. 그분이 봤을 때 저는 그냥 딱
이제 호구 잡기 좋아 보이는, 좀 어려 보이는 젊은 뭐 예비 신혼 부부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걸 적용했어요. 아, 실장님, 뭐 실장님 파워 좀 써주세요. 파워 좀 써주세요. 있으시잖아요. 아, 저희 딴 데 안 가고 여기 하려고 할 거니까 실장님 힘 좀 써주세요. 아, 진짜 아시잖아요. 해서 지금 거기 톡방 그 웨딩홀 이용하는 90명 톡방 중에서 제가 혜택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례에서 이런 게 적용이 돼요. 여자친구가 90명 넘는 톡방에서 비교해보니까 오빠 우리 같이 혜택 받은 사람이 없대. 가격적으로나 혜택적으로나. 상대방의 권한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인정 때문에라도 알아서 알아봐요. 뭐를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 그렇죠. 나를 낮출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올려준다. 상대방을 높여줄수록 상대방은 나를 더 올려주는 거죠. 재밌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본 사람으로서 왠지 이걸 써볼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2가지 협상 전략. 1번, 시작. 목표에 집중하라. 2번,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생각, 감성, 니즈 등 모든 것을 파악해라.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저 사람 니즈가 뭐지? 그걸 한번 고민해보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면 대화가 굉장히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굉장히 다채롭게 그 협상 자리가 대화의 주제가 굉장히 다채로워지죠. 그래서 자, 세 번째 시작. 감정에 신경 써라. 감정적 지불. 그 사람을 지켜주고 지켜 세워주고. 네 번째 시작.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 모든 상황은 다 다르죠. 그래서 기존에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 돼요가 아니라 이거를 걷는 참고 자료로 삼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시작. 점진적으로 접근하라. 간격을 좁혀 나간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보통 그런 이야기 있죠. 차근차근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야지 더 양쪽이 더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초장부터 두괄식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 나 이거 원합니다. 어디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반감을 갖죠. 반감을 갖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일즈를 많이 해보신 분들, 저도 BMW 본사에서 일도 했었고, 카세일즈맨은 아니었지만 BMW 본사 대상트에서 영업팀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면서 저도 판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카세일즈 판매 왕부터 의류, 이제 데상트 코리아에서 정말 똑같은 제품인데도 어마어마하게 파는 사람과 잘 못 파는 사람의 차이점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잘 파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1시간 미팅하면 55분 동안은 딴 얘기를 한다. 그렇죠? 인간적인 일상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5분, 마지막 1분에 다 팔아버리죠. 이게 판매 왕들의 공통점 같은 부분이었어요. 1시간 미팅하면 55분 동안 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감정적 지불도 하고 인간적 유대관계도 쌓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이 협상 자체의 목적, 이 사람과 나랑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6번 시작.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 내가 봤을 때는 이 물건이 나한테는 500원짜리고 저 사람한테는 1000원짜리야. 그러면 나는 500원을 그냥 내주고 그럼 저 사람은 1000원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러고 다른 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1000원 가치이고 그 사람한테는 300원짜리일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가치가 다른 거를 인정하고 내줄 거 내주면서 윈윈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기는 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읽어서 넘어갈 거는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내 삶에 이런 부분을 적용할 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느 시점에 내가 이거를 적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법한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곱씹어보는 게 좋은 건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이렇게 할게요. 자, 7번. 상대방이 따르는 표준을 활용하라. 상대방이 기존에 했던 정치적 성향, 과거 발언, 상대방의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면서 당신 저번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어떤 업무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협상에 유리하게. 자, 8번.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마라. 9번. 시작.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 말을 대충대충 이제 던지지 마시고 말 하나하나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 자, 10번.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라. 사실 이거는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이해가 되실 텐데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우호적이지가 않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이 지금 아기가 아팠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생각지 못한 변수가 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자꾸 지금 뭔가 표정이 안 좋지? 내가 나를 싫어하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아이가 아파서 이거에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상대방의 어떤 처한 상황, 어떤 그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1번 시작. 차이를 인정하라. 12번 협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자, 협상은요. 이 책에서는 말하기를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행동, 판단, 어떤 인식, 어떤 특정한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핵심 질문을 협상에서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협상의 목표는 무엇일까? 만나러 가기 전에, 비즈니스 협상하러 가시기 전에, 중요한 미팅 자리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진짜 똑똑한 협상이 될 거예요. 이런 게 저거 뭐 말만 던지르란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성장 욕구가 좀 없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무시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협상 전문가가 지금 10년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협상 자리 때, 비즈니스 미팅 자리 때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30초만 가져보는 거예요. 목표는 누구인가? 상대방은 누구인가? 설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거 좀 읽어볼까요?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 사실 저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내용들이라 이런 거는 제가 특강 때 잘 안 하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삶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시작. 언제나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무엇을 통해? 대화를 통해. 2번째 시작. 상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한다. 말을 끊지 말고 말 마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끊고 들어오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죠? 불편하잖아요. 이심전심이죠. 3번째 시작.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한다. 비난하지 않고 존중한다. 의견이 다를 때라도. 그러면 더 정반합으로서 더 큰 윈윈 결과를 낼 수도 있다. 4번 시작.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자주 요약한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대화하면서 자, 그럼 저희가 이거랑 이것까지는 협의가 됐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된 거죠. 라고 공감된 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협상이 원활하게 계속 진행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만약에 그 다음 단계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그러면 저희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면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다. 자주 요약하시는 거. 5번째, 시작. 감정을
배제한다. 감정 때문에 될 일도 그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라서 감정에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6번 시작. 목표를 자세하게 밝힌다. 7번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확고한 태도를 취한다. 8번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어떤 상대방이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거나 어떤 흥분되거나 아니면 표정,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협상을 또 만들어갈 수 있겠죠. 9번 시작. 인식 차이를 논의한다. 프로토콜 정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돈, 뭐 생각하는 단위가 이렇게 생각하는 단위고 우리 회사는 생각하는 단위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 차이를 사전에 논의하고서 시작하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10번 시작. 상대방이 약속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서로 약속을 잡는 방식이 또 다를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방식을 이해한다. 11번 시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협상할 때 죄송한데 저는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거 핑계 대시면서 계속 의미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영향가 있는 협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번. 누가 옳은지 논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다. 저도 이 책을 회사 다닐 때 저도 영업에서 백화점 담당자들과 이제 협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걸 읽었다면 더 많이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한테도. 자, 좀 요약. 자, 요약. 저도 요약을 하고 있죠. 제가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을까요? 많이 안 남아요. 요약만 남아요. 요약만. 딴 거 몰라도 요건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죠? 자,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이길 때와 저도 괜찮을 때를 구분하는 해안.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첫 번째, 시작.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여러분들 의사 판단이 어려우실 때, 애매하실 때, 책 101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되게 좋은 이야기 같아요. 시작. 혼란스러운 순간일수록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에 나의 결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상상하고 현재 관점이 아닌 미래의 관점으로 지금 행동 방향을 결정하라. 이거 10초만 한번 여러분 고심해 볼게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니까 어떤 사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10분 뒤, 내가 화났을 때, 막 분노에 차오를 때, 10분 뒤 기준으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10분 뒤에도 지금 이 화를 벌컥, 이게 화를 덜럭 내는 게 좋은 결정일까? 아, 아니겠구나. 그쵸?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에 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자, 2번 시작.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핀다. 사람마다 중시하는 가치 우선순위가 모두 다르다. 내가 중시하는 가치에 비춰보건대 원치 않는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자,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이분법적인 평가의 기준을 허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패턴을 보세요. 협상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협상을 또 잘하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과의 관계 또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화가 없는 사람이 된 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서 크게든 작게든 저한테 어느 좀 적용이
제 삶에 적용이 돼서 아마 제가 화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말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화가 없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기도 하고. 네. 근데 화를 내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지 않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깐 이 감정 때문에 뭔가 관계가 무너지는 거가 좋은 것인가. 저도 사실 되게 꽤나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런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좀 가득 꽉꽉 채워봤어요. 좀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들으실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무료 특강을 미루고 싶었는데 그래도 드린 약속이니까 지키려고 제 시간을 좀 쪼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 특강이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니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값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시간과 관심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마무리하면서 그 블로그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 이거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2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네, 많이 도움 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초급반 어제 첫 강의를 했거든요. 초급반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최대한 혜택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혜택은 좀 드릴게요. 지금 무료 특강에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혜택은 제가 항상 드릴 거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오늘 12번째 무료 특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녹화본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릴 거고 오늘 특강이 좀 유익했다면 후기 3줄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오늘 특강 교환을 보내드릴게요. 후기 3줄과 이메일 주소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녹화본은 공지사항에 녹화본은 무료 제공할게요. 여러분들 후기 정도는 남겨줄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랑 블로그 글쓰기 마스터 클래스 그것도 일정이 언제였죠? 다음 주 토요일. 저 진짜 뚝딱뚝딱 잘 쓰죠? 이모티콘도 쓰고 막 이런 거. 11월 19일 토요일 10시에서 12시.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4시간 완성이에요. 혹시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별 궁금한 점이라든지 블로그 쪽 컨설팅이라든지 네,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카메라 4시간 교육이랑 초급반이랑 초급반은 블로그 좀 종합적으로 뭐 서로 유추가 챌린지 해서 초급반만 하셔도 공감이 한 2, 300개 댓글도 한 2, 30개에서 50개 정도 막 달리기 시작하실 거고 프롤로그 세팅이나 어떤 브랜딩 블로그를 만드는 전체적인 블로그 전략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4시간 교육은 글쓰기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 특강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어떤 세일즈
역량을 좀 기르는 글쓰기, 마케팅과 세일즈 역량을 기르는 블로그 글쓰기를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딩 블로그를 만드는 3가지. 첫 번째 블로그 대문, 두 번째 프롤로그 세팅, 세 번째 썸네일 컨셉 통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좀 약간의 개인별 코칭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네. 설명이 됐겠죠? 네. 아무튼 그래도 카메라를 켜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조금 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도 이제 9시 반에 수업을 하러 가야 돼서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무료 특강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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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